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네, 저희가 또 주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같이 찍게 됐는데 오늘은 어떤 영상입니까? 네, 워싱턴 위저즈의 엄청난 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워싱턴이 뭐 굵직한 트레이드를 꽤나 성사시켰잖아요. 맞아요. 팀 운영이 많은 팀들에 갈라져서 그렇지 충분히 잘해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래들리 빌의 나비 효과, 과연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을 떠난 이후에 그 트레이드의 뭐 순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이 트레이 형의 트레이드가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한국 날짜로 1월 8일 목요일에. 맞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네. 애틀란타가 경기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죠. 떴습니다. 트레이 형은 이날 경기 결장을 했었는데 경기 도중에 트레이드 소식을 접하고 동료들과 악수를 하고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이 맞아요. 나오긴 했는데 야, 어떻게 본다면 참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사실 뭐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애틀란타 구단도 팬들도 그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죠, 맞아요. 특히나 또 뉴욕 닉스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바이바이 인사. 레지 밀러 인사.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뉴욕 팬들은 뭐 탈모 놀리기도 하고. 트레이 형 is balding 했잖아요. 네. 트레이 형은 머리가 벗겨지고 있다고. 맞아요. 여러모로 트레이 형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좋은 기억들이 많을 텐데 맞아요. 결국에는 트레이 형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트레이드를 중계하는 도중에 알게 돼서 무조건 드래프트 픽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픽 정보는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나오죠. 네, 그런데 와, 그 흔한 2라운드 픽 한 장 없이 네. 애틀란타는 트레이 형을 내보내는 대가로 워싱턴 위저즈로부터 코리 키스퍼터와 CJ 맥컬럼을 받아오는 네. 이런 딜을 아주 깔끔하게 지명권 뭐 보호 조건 없이 맞아요. 그냥 선수 2대1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트레이 형은 올스타급 선수인데 드래프트 지명권을 한 장도 포함하지 못했다는 걸 보면은 와, 이 선수의 가치가 이 정도로 낮아졌구나. 너무 저점이다. 네, 물론 계약 만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걸 떠나서 와, 이제 이 선수가 이 정도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고. 좀 씁쓸하죠. 맞아요. 98년생인데. 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요즘에는 공수 안정감을 가진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무조건 드래프트 지명권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뭐 트레이 머피, 뭐 그다음에 허브 허브 존스도 존스 있고. 그런 네. 선수들 보면은 결국 공격만 딱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애틀란타 프랜차이즈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워싱턴으로 이적하게 된 트레이 형입니다. 제가 어제 인스타 보는데 저는 그 뭐 클러치 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인스타 이미지를 올려서 되게 네. 재밌는 정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클러치 포인트가 어디에서 트레이 형은 워싱턴으로 트레이드 행선지를 정한 첫 번째 NBA 선수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정보일까 하고 이제 댓글들을 쫙 살펴봤는데 어떤 한 공식 계정에서 아니 이 포스팅은 잘못된 거다. 그 전에 러셀 웨스브룩이 브래들리 빌과 뛰기 위해서 워싱턴 위저즈로 트레이드를 요청했었다. 고로 이 포스팅은 잘못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봤자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워싱턴 위저즈는 그만큼 수도이기도 한데 선수들이 가기를 싫어했던 곳이었어요. 맞아요. 네. 과거에 뭐 조널, 브래들리 빌 그리고 뭐 포터 주니어까지 사실 그때 당시를 제외하고는 이후에는 뭐 그 이후에는 뭐 없었죠. 네, 네, 없었죠. 웨스브룩과 브래들리 빌, 뭐 하치무라, 네. 뭐 겟포드, 맞아요. 데니 아브디아, 뭐 이렇게 잠깐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 형이 워싱턴 위저즈 행을 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트레이 형이 오게 된 배경에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네. 브래들리 빌의 트레이드로부터 파생된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2023년 6월에 삼각 트레이드가 단행이 되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브래들리 빌을 워싱턴 위저즈가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었죠. 워싱턴, 인디애나, 피닉스가 포함된 트레이드였고 워싱턴은 브래들리 빌과 조던 군인, 아이지아 토드 등을 내주면서 크리스 폴을 영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1라운드 지명권 수합 4장과 함께 2라운드 지명권 6장을 얻게 됩니다. 네. 엄청난 트레이드긴 했죠. 그렇죠.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근데 뭐 가장 큰 핵심은 결국 뭐 브래들리 빌이었고. 맞아요. 네, 뭐 2029년 뭐 2라운드 픽도 있었고 TP도 있었습니다만 브래들리 빌이 나간 게 가장 큰 딜이었죠. 맞아요. 거액의 몸값이었던 브래들리 빌을 처분하는 게 워싱턴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었는데 뭐 빌도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끝까지 남고자 했습니다만 워싱턴의 리빌딩 기조와는 좀 맞지 않았었죠. 네, 맞아요. 사이클이 다 했었죠, 이때는. 네. 그리고 트레이드를 한 이후에 곧바로 얻었던 2라운드 지명권을 통해서 드래프트 데이에 트레이드를 단행했거든요. 네. 그 지명권을 활용해서 비랄 쿨리발리를 영입하게 됩니다. 지금도 네. 뛰고 있는. 맞아요. 네. 인디애나와 트레이드를 진행했었는데 제러스 워커를 인디애나가 가져가고 워싱턴이 쿨리발리를 데려오는, 어떻게 본다면은 워싱턴이 그래도 쿨리발리 나름대로 괜찮은 트레이드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잘 이어져서 자산으로 연결시킨 거죠. 맞아요. 네. 뭐 워커의 지금 현재까지의 경기력이 좀 아쉽기도 하고 실망스럽죠. 네, 물론 쿨리발리도 뭐 부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잠재력만큼은 제 생각엔 워커보다 쿨리발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빌을 보내고 폴을 영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폴을 함께 할 생각은 없었죠. 그렇죠. 네. 30밀의 연봉을 떠나서 타임라인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트레이드를 하는데 골든스테이트와 하죠. 맞아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트레이드를 단행했었고 이 트레이드를 통해 골든스테이트는 크리스 폴을 영입하게 되고 워싱턴은 조던 풀과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 라이언 롤린스, 그 다음에 2027년 2라운드 지명권, 2030년에는 1라운드 탑 22에 보호된 지명권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크리스 폴과 TP가 워리어스로 가게 되니까 빌이 폴로 바뀌었고 폴이 풀로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빌폴 풀. 빌폴 풀. 풀을 영입한 다음에 워싱턴은 어느 정도 리빌딩 기조는 가져가지만 팀의 외곽 자원으로서 조던 풀이 어느 정도 에이스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었죠. 네. 2023-24 시즌부터 당시 계약 4년이 남았었는데 많이 남았었다 그 당시 네, 치고. 맞아요. 근데 2년 동안 워싱턴 위저즈와 함께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로 이적을 하는데 뭐 저는 이때도 제가 컨텐츠를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요 삼각 트레이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는 트레이드였는데 워싱턴 그리고 휴스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연루됐던 네. 삼각 딜이었죠. 맞습니다. 큰 틀로 보자면은 워싱턴이 조던 풀과 사딕 베이, 마이카 피비 권리나 여러 가지 지명권을 내주면서 CJ 맥컬럼과 켈리 올리니, 캠 위트모어 27년 2라운드 조건부 지명권까지 얻게 됩니다. 결국 이 트레이드를 단행한 이유는 조던 풀 괜찮았지만 우리와는 맞지 않아. 결국 우리는 셀러리 캡을 비우고 지명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하에 만기 계약인 맥컬럼과 올리닉을 데려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던 풀이 맥컬럼보다 당연히 더 어린 선수지만 맥컬럼의 계약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결국에는 2라운드 조건부 지명권이긴 하지만 픽도 받아오고 또 맥컬럼 올리닉처럼 이제 뭐 셀러리 덤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이 빨리 끝나는 선수들을 다 데려온 거죠. 네. 근데 또 워싱턴이 올리닉 데려오자마자 트레이드를 단행했거든요. 샌안토니오와 트레이드였는데 말레카이 브레넘과 블레이크 웨슬리 그리고 26년 2라운드 조건부 지명권과 함께 TP까지 얻게 되고 올리닉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계약자를 아주 쏠쏠하게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브레넘과 웨슬리 경기력 뭐 좋진 않죠. 근데 셀러리 캡이 많이 잡아먹는 선수도 아니고 그게 또 쪼개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키워볼 만하고 안 되면은 뭐 그냥 떠나보내면 되죠. 맞아요. 네. 네. 어쨌든 맥컬럼의 저 만기 계약을 이번에 또 기똥차게 활용합니다. 맞습니다. 네. 맥컬럼을 보내면서 트레이 형을 영입하게 되는, 야 진짜 몇 년 전만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맥컬럼을 보내면서 영을 영입하게 됩니다. 두 팀 모두 다 서로 드래프트 지명권을 원했는데 그래서 협상이 살짝 좀 답보 상태였다가 워싱턴 쪽에서 그러면 우리 드래프트 지명권 서로 주고받지 말고 키스퍼트 줄게. 예, 왜냐면 워싱턴이 키스퍼트를 굉장히 아끼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하향식 구조잖아요. 맞아요. 연봉이 말도 안 되게 싼데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계약이어서 워싱턴은 키스퍼트를 킵했어도 됐거든요. 맞아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결국에는 오케이 그럼 드래프트 지명권은 서로 안 받고 안 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키스퍼트 줄게 이렇게 트레이드 하자 해서 빠르게 성사가 됐죠. 맞습니다. 네. 자, 애틀란타 입장에서도 트레이 형과 함께 했을 때 2승 8패, 승률 20%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트레이 형이 필요가 없을 것이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포르징기스와 계약이 끝나는 또 셀러리 캡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루크 캐너드도 있고. 맞아요. 이번 시즌에 당장 그 플레이오프에 목매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년을 봐도 되기 때문에 셀러리 캡의 여유가 필요했었고 맥컬럼 이번 시즌 계약이 만료가 되긴 하지만 이후에도 저렴한 계약으로 재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키스퍼트가 있다면은 애틀란타의 고질적인 3점슛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두 팀의 니즈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 형의 계약은 46.4mm 올 시즌이고 다음 시즌 48.9mm 그러니까 거의 50mm인데 네. 이게 옵트인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브래들리 빌을 보내면서 얻은 최종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브래들리 빌 트레이드로부터 시작된 움직임, 현재까지 그 트레이드로부터 발생한 자산들. 네. 일단 트레이 형과 빌랄 쿨리발리가 선수로서 지금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드래프트 지명권은 1라운드 픽 스왑 4장과 함께 2030년 조건부 지명권 2라운드 지명권은 무려 7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 마이클 윙어라는 분이 OKC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한 건 나는 동부의 OKC를 만들겠다. 드래프트 픽을 차곡차곡 쌓는 게 첫 번째 옵션이었는데 2라운드 픽 7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2라운드 픽은 나중에 또 1라운드 픽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쌓이면은 뭐든지 가치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 픽 7장에 1라운드 픽도 스왑이 4개니까 네. 그래도 꽤나 잘 뜯어온 셈이 됐죠. 맞습니다. 결국 브래들리 빌 그때 당시에 좀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보내면서 현재 트레이 형과 쿨리발리 지명권을 모두 다 가졌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도 충분히 미래가 좀 밝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트레이 형을 영입했기 때문에 워싱턴이 과연 앞으로 어떤 농구를 펼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워싱턴은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27위 거의 뭐 최악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수비도 사실 안 되고 공격도 안 되지만 이런 리빌딩 팀은 젊기 때문에 저는 공격부터 선수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혹자들은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야, 리빌딩 팀이면 젊은 애들 뛰켜서 경험을 많이 채워줘야지 왜 트레이 형 같은 애 데려오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선수가 있으면은 조금 더 정돈되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농구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러니까 영건들이 겪어야 될 그런 시행착오를 트레이 형으로 인해서 훨씬 더 덜 겪을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리빌딩하는 팀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플로어 제너럴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 형과 워싱턴의 궁합, 타임라인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트레이 형이 있으면은 뭐 알렉스 사르와의 2대2 게임 맞아요. 궁합도 좋겠고 그다음에 옆에서 쿨리발리, 트레 존스 여러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시즌 뛰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안 돼. 제가 판타지 1라운드에서 뽑았는데. 네. 네, 트레이 형의 시즌 아웃 가능성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시즌 내내 대퇴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쿼드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저게 또 잘 안 낫는 부위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워싱턴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워싱턴은 2026년 이번 여름에 1라운드 지명권이 있는데 탑 8 보호픽입니다. 네, 탑 A 보호픽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1순위부터 8순위까지 걸리면은 워싱턴 거. 내가 먹는 거야. 네. 근데 9순위부터 30위까지는 뉴욕이 가져가는. 그럼 예를 들어서 9순위가 되면 진짜 빡치겠네. 최악이죠. 아, 그래서 로터리 픽에다가 네. 그래서 워싱턴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적이 안 나와서 드래프트 지명권의 8순위 안쪽으로 받는 확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네. 네. 그래서 워싱턴 입장에서는 트레이 형이 안 뛰는 거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무리할 필요가 없고 탱킹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탑 A 지명권 획득을 위해서 탱킹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금 리그 전체로 놓고 보면은 리그 27위이기 때문에 워싱턴 입장에서 트레이 형의 가치 보존 여기에
탑 8 지명권 이 확보를 위해 이번 시즌 트레이 영이 뛰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트레이 영의 플레이 오브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음 시즌에 트레이 영이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옵트 인을 할지 아니면 옵트 아웃을 할지 아니면 시즌 도중에 연장 계약을 맺을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크게 놓고 보자면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영과 연장 계약, 그리고 이번 여름에 옵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계약, 그리고 2027년 FA가 되었을 때 네. 서로 빠빠이 하는 거. 워싱턴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지든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워싱턴도 영의 그 가치를 충분히 높게 본다면은 같이 할 가능성도 있겠고, 만약에 얘가 별로야. 그러면은 FA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니면은 다시 한번 트레이드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트레이드를 진행하려면 이번 시즌에 티 안 나게 패하면서 출전을 시켜서 상품을 포장시킬 가능성도 맞아요. 있고. 근데 오히려 네. 또 뛰키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판단의 문제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옵트 아웃을 한다면 워싱턴이 원래 45mm 캡이 있는데 0까지 빠지게 되니까 90mm 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셀러리가 텅텅 비게 되니까 사실 워싱턴은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트레이 영이 남든 안 남든 행복한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또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고, 트레이 영이 뭐 남는다면은 뭐 충분히 또 다음 시즌에 어느 정도 또 달려볼 만한 플레이 토너먼트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러한 로스터를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워싱턴 위저즈는 그 전에 있던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구단 수뇌부가 또 혁신적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CJ 맥컬럼이 그런 부분을 칭찬하기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 영이 제 판타지 선수가 아니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에 골드스테이트 직관 투어에 워싱턴 경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트레이 영이라도 나오는 게 트레이 영! 네. 정신 차려! 트레이 영이라도 나와서 네. 영과 커리가 맞붙는 장면을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돈치치, 뭐 디안드레가 이트, 네, 그리고 트레이 영까지 이 드래프트 동기들이 죄다 소속팀을 떠나게 됐는데, 네. 워싱턴의 미래를 한번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애틀란타 역시도 뭐 앤서니 데이비스 영입하기 위해서 뭐 리사시에 혹은 내년 올해죠 뉴올리언스 드래프트 지명권을 포기한다면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있는데, 이제는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또 재밌는 트레이드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브래들리 빌 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얻게 된 워싱턴이거든요. 결국 팀 운영이 이렇게나 중요하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워싱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 브래들리 빌로 워싱턴이 현 시점에서 데려왔던 자산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 컨텐츠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